야구라에서 이 단신 뉴스를 없애려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예. 꿋꿋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저도 신경 안 쓰고. 왜냐면 또 단신 뉴스가 뭐 저희 사생활도 소개합니다만 그래도 또 KBO 소식을 또 계속 전하니까. 네. 조금 편성 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KBO 사무국이 2025년 KBO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해 오는 20일 발표했습니다. 개막전은 2024 시즌 팀 성적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3월 8일 날 일단 시범 경기가 개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과 비슷한 3월 22일 날 특히 이제 가장 흥미로운 매치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KT인 것 같아요. 야, 이게 하나 이제 왜냐면 KT가 엄상백 선수하고 이제 예. 그 심우준 선수가 또 이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새로운 구장을 이제 처음 오픈하는 사실 경기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이제 한화 KT 경기는 KT 위즈파크에서 열리고. 아 그래요? 예, 그거 열리고. 제가 몰랐네요. 그거 열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 되죠. 야, 뭐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일정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뭐 시간이 조금 있는데 네. 이제 선수들이 1월 24일, 25일쯤 이제 전지훈련을 이제 출발을 하고 네. 저희 이제 그 해설위원들도 한 2월 2, 3일쯤이면 다 일본으로 갑니다. 오키나와로. 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에 좀 많이 뭉치거든요, 팀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라고 한다면 진짜 이제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예. 근데 쉬는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수들은 보면 아마 한 달 쉬고 그냥 바로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네, 왜냐면 그 이제 시상식 같은 경우가 이제 골든글러브로 마지막으로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니까 네. 거기 이제 가족여행 갔다 오고 거의 대부분 이제 연말 보내고 1월 달 초면 다 이제 선수들이 훈련에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훈련에 들어간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지훈련 기간이 조금 이제 길어졌거든요. 네. 일주일 이제 당겨졌으니까 네. 선수들이 조금 더 급하게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야구라 소식입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민호가 이 외국인 선수 업로드가 언제 하는 건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좀뭐 위즈덤 계약 발표할 때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저희랑 같이 하셔도 돼요? 아 그거 채널에서 따로 안 하시고? 성호 형이 이제 저 도와준 적이 많아요. 아이고. 저번에 또 올해 초에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못 나와가지고. 네. 그럼 단신 뉴스가 이렇게 끝나요? 자, 야구로 라는가 주구라. 자, 주간 야구라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뭐 FA 계약 그리고 이적 이 소식들이 좀 들렸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네. 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야지 네. 저희도 이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이슈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스토브리그 기간에 참 이슈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임기영 기아 타이거즈 잔류. 조금 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썰도 조금 들리긴 들렸었는데 예. 결국 이제 기아 타이거즈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3년 계약 기간인데 네. 총 금액이 15억 원에 계약을 하게 됐고요. 네. 기아 타이거즈가 뭐 장현식 선수도 빠져나갔고 일단 임기영 선수를 잡으면서 한숨 좀 돌리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이제 6승을 거뒀는데 네. 평균 자책점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 부상도 분명히 있었지만 임기영 선수가 그 선발 구멍이 좀 생겼을 때 네. 선발로도 등판을 하고 롱릴리프 뭐 중간에 또 중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기영 선수가 만약에 제가 이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컨디션 잡기가 조금 어려운 시즌이 아니었나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그 협상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뭐 어떤 계약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나름대로는 임기영 선수가 또 FA 선언을 했고 그래도 팀에서는 나름대로는 또 공헌을 또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공로 정도는 인정해주는 계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해 만약에 FA였다면 지난해가 2.96의 평균 자책점이 참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게 FA라는 게 정말 시기를 잘 타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게 그렇죠. 임기영 선수의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줄 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내 작년 시즌에 나왔다고 한다면 금값이죠. 그러니까요. 금값에다가 아마 여기저기 달려드는 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는 좀 많이 따내긴 따냈지만 평균 자책점 자체가 사실 너무 높아졌고 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잠수함 투수들이 ABS존 때문에 참 고전들을 많이 했어요. 임기영 선수는 이제 다른 구단은 이적
생각하지도 않았다. 뭐 좋은 조건으로 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2연패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마 임경 선수는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20억 원대의 한 4년 정도 계약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실 계약 기간이 좀 중요하죠. 왜냐면 계약 기간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연봉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경 선수도 뭐 언제 다칠지 사실 모르잖아요. 특히 올해는 이제 부상 때문에 고전도 많이 했고 네.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글쎄요, 뭐 2+1 계약은 아니고 3년 계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절충안을 찾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다렸던 임기영 선수의 FA 소식 결국 기아 타이거즈 잔류하게 된 임기영 선수입니다. 한 줄 평은요? FA는 역시 타이밍. 자, 그러니까 임기영 선수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발 투수인지 과연 롱릴리프인지 약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팀이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웠던 구멍을 메워줬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팀 안에서 보면 진짜 이런 선수들이 한 시즌을 딱 지나고 나면 코칭 스태프나 이제 감독, 뭐 투수 코치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그 역할을 분명히 해줬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임기영 선수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 시즌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93년생인데 임기영 선수 뭐 3년 더 열심히 하고 또 한 번 FA 또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아직도 또 젊으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류지영 26억에 삼성 잔류. 네. 류지영.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유지혁 선수의 계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들어가 봤어요. 네. 반응을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약간 오버페이 아니냐, 삼성 입장에서는. 글쎄 유지혁 선수가 올해도 사실 이렇다 성적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00경기 정도 출장을 했는데 2할 5푼 8리에 이제 홈런 3개 36타점, OPS가 0.666이었습니다. 네. 근데 유지혁 선수는 이제 삼성으로 이적한 지 몇 년 되긴 됐는데 이렇게 완벽한 타격 성적을 사실 내줬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삼성이 의외로 유지혁 선수에게 좀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네? 사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계약 이후에 네. 이정열 단장이라든가 뭐 인터뷰. 선수들 어떤 그 코멘트를 이제 찾아봤더니 유지혁 선수가 그 팀 안에서 어떤 그 코칭 스태프의 신뢰도 그리고 선수단 내에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도 보면 뭐 임창민이라든가 뭐 오승환이라든가 뭐 김재윤 뭐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야수 쪽으로 보면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김원곤 그리고 구자호, 유지혁이거든요. 네. 사실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으로 봤을 때 딱 허리 역할을 담당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반드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 삼성이 진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선수들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지 팀이 잘 돌아간다는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 네.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계약이다라고 이제 이종열 단장도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공로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계약을 유지혁 선수가 또 따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내야 사령관이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서 네. 만족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성적으로 보면 네. 이 정도의 금액을 받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 금액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네. 라고 이제 딱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사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단에서 다 어느 정도 책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4년 최대 26억 원에 네. 계약을 하면서 삼성 라이온즈에 남게 된 류지혁 선수입니다. 야, 이 계약이 늦게 돼가지고 뭐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참 걱정도 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일단 딱 그렇죠. 되니까 좀 후련할 것 같습니다. FA 사실 신청하는 선수들이 이제 극소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FA 한번 신청을 했을 때 좋은 조건을 이제 구단 쪽에서 이야기 듣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일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좋은 성적을 내야지 구단에서는 그 공로를 분명히 인정을 해주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유지혁 선수는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네. 경기도 많이 사실 빠졌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마 좋은 계약을 과연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이정열 단장이 나한테 오퍼를 제시를 할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계약을 이제 따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실
은퇴를 이제 유지혁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시작해서 또 기아 타이거즈로 갔다가 트레이드로. 삼성 라이온즈로 또 이제 팀을 세 번째 이제 옮겼잖아요. 네, 이제 네. 몇 년 됐지만,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이제 팀에 또 애정도 생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이 정말 약세라는 어떤 그 세간의 어떤 그 이야기를 뒤집듯이 한국 시리즈 진출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삼성은 유지혁 선수 같은 선수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선수들이 네, 많으니까. 이재현 선수, 김영웅 선수 모두 다 네. 3년차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유지혁 선수는 그리고 또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세계 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레이드 돼가지고 옮기면서.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트레이드 됐을 때 어떤 그 신경이라든가 그렇죠. 젊은 선수들한테 해줄 얘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유지혁 선수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난 사실 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줄 평은요? 리더십을 보여줘라. 로 할게요. 예. 사실 뭐 김원건 선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맞아요. 유지혁 선수 계약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유지혁 선수도 뭐 한국 시리즈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음 시즌 우승이다라고 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제 5명 남았거든요. 네. FA 그러네. 이제 계약이 안 된 선수가 김성욱, 이용찬, 하주석, 이제 하주석. 서건창, 문성현 선수인데 뭐 문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키우면서 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성욱 선수도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다 할 진척이 있는 기사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하주석 선수는 지금 거의 뭐 팀 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됐고 아무래도 이제 서건창 선수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FA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구단과의 또 눈높이는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절충안 찾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5 선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언제 계약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좀 FA 계약이 좀 이 나머지 5명에게도 나왔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하주석, 이용찬 선수는 이제 B등급 선수인데 네, 진짜 춥겠다. 추운 겨울이 그러니까. 되고 있는 아. 선수들이죠. 네. 조상호 트레이드로 기아행. 네네. 근데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시즌에도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그때 조상우 선수 이야기가 사실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5강에 이제 딱 그 포진되어 있는 팀들 중에 불펜이 약한 팀들이 조상우 선수를 무조건 데려갈 것이다 네. 라고 사실 이야기했는데 조상우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죠. 네. 어깨나 좀 팔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2번의 엔트리 말소가 있었고 올 시즌 그 마지막 경기가 8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네. 좀 조기 마감을 했었죠. 네네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상우 선수의 어떤 그 트레이드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깜짝 트레이드로 조상우 선수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키움이 201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받고 조상우를 기아로 보내는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장현식 선수가 빠지면서 뭐 임경 선수가 잔류를 했지만 이제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우승한 시즌 다음에는 뭐 더 전력이 중요하죠.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그 프런트 쪽에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 안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그런 관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강팀일수록 더 강팀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해야 약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과 네. 그 안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기아 타이거즈는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 안에 있는 프런트들이나 감독 코치들은 분명히 빈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메워준 전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과감하게 기아가 1번과 4번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시즌 드래프트가 10번이에요. 그렇지. 전체 역순위로 10번입니다. 가니까. 네. 네. 10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1라운드 라고 생각이 지명권을 듭니다. 내줄 수 그렇죠. 있다는 근데 거죠. 1라운드를 안 줬으면 아마 조상우 선수는 못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1라운드 중에서도 10번째 지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지명권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기아가 1번과 2번, 3번 정도의 그 지명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트레이드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걸 프론트 그리고 심작 단장이 몇 번을 돌려봐서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내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자원이죠. 네. 1라운드니까. 그런데 10번째이기 때문에 앞에서 뽑은 9명 알짜배기가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1라운드 마지막 이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스카우트 팀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죠. 했겠지. 내년 시즌 나오는 선수가 그렇게 특출난 선수가 뭐 있긴 있겠죠 분명히. 근데 뭐 1, 2, 3번, 앞순위. 4번 다 예. 지명을 할 것이다. 뒤로 오면 사실상 가능성만 보고 뽑을 가능성이 높은 지명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 정도의 유출은 하면서 조상우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 득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아마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또 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었고 아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낼 수는 없겠지만 조상우 선수를 일단은 큰 출혈을 감행하면서 데려왔기 때문에 내년 시즌 끝나면 FA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상우 선수를 BFA 단연 계약으로 미리 입도 선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하.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1년 쓰기 위해서 지명권 2장과 10억이라는 금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 내막에는 BFA 단연 계약 FA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조상우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어떤 역할을 또 해주느냐. 예. 근데 정혜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8회 등판할 수도 있고 아마 뭐 더블 스토퍼로 가지 않을 근데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데 과연 조상우를 어느 포지션에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조상우 요건데. 선수는 사실상 뭐 마무리를 맡아도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 후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이 위기에 몰렸을 때 네네. 그 카드로 쓰기에는 진짜 제가 봐서 조상우만한 카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마무리 경험도 많고 그리고 국제 대회에서도 일단은 조상우 선수가 통한다는 거를 또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트레이드는 이제 시기가 어느 시기에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BFA 단연 계약을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트레이드다. 근데 그 BFA 단연 계약이 나오려면 네. 조상우 선수가 경기 초반,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내주는 게 아하. 몸값을 올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키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심지학 단장이 또 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좀 잘 이렇게 연결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대권 싸움을 했던 삼성도 최훈태 선수를 영입을 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LG 트윈스는 지금 뭐 장현식 선수라든가 뭐 임창민 선수라든가 뭐 김강률 선수라든가 이런 불펜 쪽을 보강을 하면서 일단은 이 세 팀이 어떻게 보면 강팀인데. 내년 시즌도 네, 싸울 텐데. 3강, 4강에 뽑히는 팀들이에요. 근데 그 팀들은 지금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기아 기아만- 타이거즈는 장현 선수를 이제 뺏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고 더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진짜 내년 시즌에도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지학 단장의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어떤 의중이 이제 들어간 트레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범호 감독은 이제 캠프지에 간 이후에 또 우리 선수들의 상태를 보고 보직을 뭐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혜영 선수에게도 조상우 선수가 왔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는 거. 경쟁은 아니더라도 좋은 자극이 되는 거죠. 어. 네, 왜냐면 본인이 지금 최연소 100세이브도 기록을 했고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조상우 선수가 오면서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정혜영 선수에게도 이게 득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조상우 선수는 리그에서도 특급 마무리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정혜영 선수도 이제 스틱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조상우 선수에게도 또 배울 게 있고 그거 배운다는 거는 본인이 기량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사실 좋은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상우 선수는 사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이 불펜 쪽에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아, 세이브 왕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불펜진을 보시면 뭐 곽도규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좋죠. 예. 근데 뭐 장현진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근데 조상우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조상우 선수가 갖고 있는 그 기량, 어떤 그 불펜 토스로서의 어떤 그 생각,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젊은 그 기아 타이거즈 불펜에게 분명히 전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진짜 좋은 트레이드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지명권을 정말 많이 모으면서 리빌딩을 지금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안우진 선수가 딱 제대하고 2026년도에 돌아오면 네. 그때가 다시 한번 진짜로 지명권을 통해서 좋은 선수 키우고 어떤 그 팀을 좀 강하게 만드는 이런 기조를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조와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에도 우승을 도전하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는 어떤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떨어진 아.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장현식보다 더 강한 조상우로 아. 할게요.
사실 장현지 선수가 빠졌을 때 이게 장현지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그렇게 느꼈죠. 라고 했는데 조상우 선수, 건강한 조상우는 장현지 선수보다 사실 더 강력한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장현지 선수의 공백은 아마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사실 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3가지 살펴봤는데, FA 계약 2건에 그리고 트레이드까지. 그래도 지난주는 풍성했던 한 주였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 쭉 진짜 제 머리 숱처럼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성! 네. 지금 그랬으면 좋겠고요. 샴푸 광고는 끝났습니다.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자, 다음 주는, 이번 주네요. 이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연말인데, 연말에는 좀, 따뜻한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좀 드리자면 음주운전 좀 하지 말았으면 하지 말아야 좋겠습니다. 되고. 예. 자, 야구라, 주간 야구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구로 하는다. 지금. 아니 갑자기 크로징을 또 이상하게